네, 두 번째 발제자는 경제 분야의 발제자입니다.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님이십니다. 최은주 박사님은 고려대학을 졸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 북한 경제에 관해서 가장 활발하게 글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약 20분 정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지금 PPT를 띄웠는데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8차 당대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상황, 그리고 북한 경제 정책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2021년에 당대회에서 나타났던 논의들, 그리고 그 논의가 북한 경제에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래서 전망은 주로 북한 당국이 이제 직면할 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2021년에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전에 2020년에 북한에서 주요 회의들이 열렸고, 이제 이 회의들이 당대회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서 이제 다양한 회의들 중에서 경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2021년 회의, 당대회와 관계된 부분들만 좀 주요하게 뽑았는데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2019년 12월에 있었던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정면 돌파전, 이제 이것이 8차 당대회에서 어떻게 전승될 것인가,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 다른 논의가 나올 것인가였었고, 경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2020년 6월에 있었던 이제 화학공업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있었던 시기, 그리고 수도 시민의 생활 보장, 이 두 가지는 모두 8차 당대회와 연결되는 주요한 경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에 8차 당대회를 재개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80일 전투를 통해서 이제 8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를 했었고, 올해 당대회에서도 가장 많이 좀 관심 가졌던 것들이 비사회주의적 행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작년에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되고 비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핵심은 8차 당대회 특히 경제 파트에서는 아주 새로운 것들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논의들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좀 더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는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두 가지죠. 과거에 대한 평가, 그 평가 안에서 이제 그 각종 지표가 심히 미진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향후 5년간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이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핵심은 이제 변화된 정책에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변화한 상황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찾는 것들이 북한의 요구이기도 하고 북한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제보다는 전체 당대회에서 나타난 특징들인데요. 이제 그 두 번째 보시면 그런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안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정비 보강 전략, 그래서 과거의 5개년 전략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현재성을 가지고 이제 경제의 방향들을 이제 제시하겠다.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강도가 다른 때보다 두드러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외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관광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칙적인 대외관계는 경제 파트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 부분에서도 향후에 제재가 장기화될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외 경제보다는 대내 경제 부분들을 주력할 것으로 지금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가 보여준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화, 이건 정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인민성과 현실성의 강조, 그리고 대내 경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이후의 모습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상화가 갖고 있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경제에 관련한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는 정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그 평가 과정에서 미진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 계획을 연장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 수립안에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좀 유연성을 강조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고 한다면 5년 전에 전망하고 세웠던 계획이 그 5년 후에도 가장 적실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기보다 변화된 현실에 가장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례적으로 이런 자신들의 경제 운영에 대한 것들의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경제의 현실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러한 정례화가 이루어지면 경제활동 주체들에게는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당이 혹은 내각이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공개가 되고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 그만큼 경제활동 주체들,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예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화가 향후에도 지속되어질 것을 좀 전망이 되고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5년 동안 나타났던 수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결함과 편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겠다. 그래서 뭐 성과도 분명 있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요 최근에 해부학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서 굉장히 세밀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과제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원인 분석의 핵심은 객관적 요인이 아니라 주관적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분명히 악화된 것들이 있고 예상치 못했지만 그리고 그걸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당과 그 북한 내부에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게는 외부적 요인으로 돌렸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당의 현재의 이제 소위 말한 책임을 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외부적 요인들의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만큼 북한이 무기력하다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 요인을 문제 제기로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결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당이 혹은 내각이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것들 주관적 요인들의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는 것들, 그래서 비판적 검토의 핵심이 내부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인민성, 현실성. 이제 이거는 당대회 개최 이전에 이미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실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에서의 의견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파악할 때 네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의 이제 알아올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제 이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료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단은 현실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중간 관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가공되는 과정들을 압축시키고 이제 그걸 최대한 배제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제 문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문별 협의회라고 해서 당대회 때는 경제나 국방 부분들로 나눠서 했다고 하고 전원회의 때는 경제 내에서도 공업, 경공업, 농업, 이렇게 건설 분야 나눠서 각각에서 나타나는 당 일꾼들의 입장들과 논의들을 듣고 그것들을 결정서 초안에 반영하는 방식들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인민성과 현실성을 보여주는 정책 결정 과정들을 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공개화됨으로써 범위도 늘어나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고 선택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내 경제 중심으로 나타났던 부분인데, 경제 발전에 대해서 2018년, 19년 이 시기에는 한참 대외 경제 발전, 그 대외 경제 관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논의들을
북한 문헌들, 경제원과 같은 문헌들 속에서 이제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경제 발전의 보완적 역할, 그래서 대내 경제가 중심이고 대외 경제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원칙을 밝혔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공개하진 않았고요. 공개된 내용에서는 금강산 지구와 같은 관광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제재가 단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대외 경제 관계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바로 관광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을 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면 이건 노동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2021년 경제 과업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방역 태세 유지, 이걸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지금 생산 단위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고 노동신문도 작년 1월부터 오늘까지 이제 매일 6면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자체 내 북한에서 어떻게 방역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첫 해로서의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강조하는 것이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로 좀 정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각이 열심히 연구하고 제안해서 이제 좀 제시해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에 대한 강조인데요. 과거에도 북한은 과학기술 인재를 비롯해서 인재 사업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올해는 노동신문의 시리즈물로 나올 만큼 인재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의 수행이 단기적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혁신을 추동하고 북한의 당국이 계속 얘기하는 경제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창조적으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이런 인재를 발굴, 양성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것들을 모든 단위가 이제 핵심 과제로 받아 안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당대회에서도 강조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가장 큰 문제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내각이 경제를 위해서 와 관련한 경제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단위들 혹은 기관들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내각의 그러한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각의 사업이 꼭 당 사업이다라고 강조할 만큼 그러한 것에 협조하지 않는 이제 기존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여전히 그 부분을 계속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이것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는 데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올해 북한이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노동심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경제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내각의 역할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꾸준히 얘기했었고 이제 이거는 실제로 경제 발전 총력 집중을 시작하면서 노선을 가져가면서 내각의 역할을 하나 강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각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게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관 본위주의나 단위 전문화에 대한 얘기들로 내각의 역할에 협조하지 않은 행태들을 당 차원에서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각 스스로가 좀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혁신하는 모습을 갖춰야만이 이제 이러한 내각의 역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내각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계획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들이 결국 경제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럼 그 현실 파악에 있어서의 핵심은 결국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일원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국가의 통계 일원화 체계를 강조하는 부분들도 결국 정보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아진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관리 인재 혹은 행정 인재라고 얘기를 해서 인재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과제로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2018년 이후 혹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의 개선 사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서
이게 오히려 북한이 기존에 해왔던 조금 더 유연해지고 자율성이 높아지는 조치들이 좀 멈춰지거나 혹은 그것들이 멈칫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를 운영해야 될 그 중심이 정확히 잡히고 그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그만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방만해지거나 이런 북한 경제 운영 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들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경제가 체계화되지 못하는 것들의 방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통제와 관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인가에 좀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선 조치와 관련돼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오히려 당대회에서 나타났던 총화 요약본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노동신문에서도, 그리고 또 내각전원회의나 혹은 그냥 전원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오히려 이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의 모범 단위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좀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활동과 기업과 경영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포팅을 좀 해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 부분은 개선 조치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 흐름 안에서 이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제 좀 나아진 형태로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네네네. 선택과 집중인데, 이건 경제 관련한 부분들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공급 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공급 내에서의 부문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당대회에선 처음 나온 건데 이제 작년 전원회의에서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상업의 복원이라고 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결국 이제 공급이 좀 받쳐주게 되면 이제 공급 내에서의 연결망 구조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서 경제가 좀 더 발전하는데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시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시장과 동일한 역할, 유통 부분들을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마지막 인재 육성에서는 과거에 과학기술 인재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경영관리, 당일권에서 약간 부분별로 각 부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자질을 요구하는가, 능력을 요구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망적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의 그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갖고 오는 학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그런 거와 신경 쓰지 말고 능력이 확인되면 그 능력에 맞는 데 배치해라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제 인재 육성 및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제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회의들,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경제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도 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주로 이제 그 총비서의 공개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당 책임비서의 강습회나 이제 세포비서 대회에서 지역, 그리고 가장 현장과 밀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책적 지도와 이해를 높였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제 2021년에 북한이 어떠한 방향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크게 봐서 일단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갈 것 같고요.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게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과학기술과 생산의 연계 강화. 그래서 과학기술이 실효성을 좀 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체크되는 성과가 아니라 직접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관리, 기업관리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지방의 독자성, 자립성 강조. 그래서 오늘도 노동신문에 이게 거의 시리즈 같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북한이 생산 단위에 대한 자율성을 높였던 것처럼 지금은 지방의 경제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북한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여건은 결국 코로나19가 추세가 좀 완화가 되고 북중 교육이 재개가 되는 것들이 핵심일 건데요. 오늘 북한에서 발표한 것처럼 무산에다가 수출 광고를 이렇게 설치하겠다 발표해서 이런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북한이 발표한 계획 자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북한의 국가적인 이익과 생산 단위 이익 안에서 경공업의 이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상당히 보신주의적이었다라고 해서 크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생산적,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과 생산 단위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그것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경제관리 개선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화학과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이나 기관산업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공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기관산업이 중장기적 발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발전 능력이 상충되지 않도록 어떻게 어느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을 투자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정은 북한 정부가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과제다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발표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을 제가 최 박사님 말씀을 제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재미있는 것이 과거 7차 당대회 때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지난 5개년 전략 실패 원인, 미달 원인으로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동안은 어떤 보면 어떤 전략이 과학적 타산과 근거에 근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각 분야별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라. 이렇게 했다는 점에 아마 주목받아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으로는 내각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역시 내각 강조하면서 또 자력갱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참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님께서 좀 더 깊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인데 아무튼 작은 숫자긴 하지만 얼굴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야기한 게 참 오래된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최은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8차 당대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동향, 변화, 그다음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가 됐고,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최은주 박사님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제가 무슨 딴지를 걸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발표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북한에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오면서 각 기업의 개별적 자율성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리고 그런 권한들을 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무슨 개혁 개방의 초기였던 형태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개별 기업의 이익에 매몰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이윤을 획득한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마 이 발표문 속에서는 이제 특수단위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북한의 매체들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별 기업들의 자율성의 강화가 오히려 개별 이익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역으로 전체 경제 불균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뭐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자립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립경제의 가장 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경제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경제가 아주 다 큰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앞으로 이 경제에서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북한이 이 자율성의 강화와 동시에 이야기하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각 책임제 뭐 이러면서 내각의 역할을 강화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묶어낼 수 있는 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굉장히 좀 깊을 것 같고 이제 그걸 결국은 현재 그 8차 당대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세도나 관료주의나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이 주관에서 찾으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재 북한이 이제 대외 경제 부분은 하여튼 객관적으로도 좀 굉장히 어렵고요. 제재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대외 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8차 당대회 기본 입장이 대내 경제를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 전략을 짜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내부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무튼 북한 경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 자원을 어느 정도 동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데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내부 자원만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과거 구석기 시대나 가능한 거고 뭐 지금의 현대 경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북한도 이 지금은 대내 경제보다 더 중심을 두겠지만 대외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중국하고 모종의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신의주하고 그 이제 단둥 옆에 그 홍커우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큰 항구 사이에 그 선박이 오고 가는 정황도 지금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발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가공구 같은 것들이 현재 북한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외 경제 분야에 대한 이 필요성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광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북한 당국이 생각하는 대외 경제의 어떤 딜레마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 매체에서는 대외 무역의 다각화를 지금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북한은 앞으로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그 8차 당대회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지방 경제 및 지방의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열리죠. 이게 이제 1회였고 앞으로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방 경제 및 이 지방도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의 자율성 및 그러면서 이제 통일적 지도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건데 이번에 그 8차 당대회 때 그 수치가 발표된 걸 보면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뭐 매해 10,000톤인가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지방의 단위 수가 약 한 200개 정도, 군 수가 한 150개에서 16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 행정단위까지 따지면 200개 정도 되니까 최소 1년에 한 200만 톤 정도의 시멘트 생산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지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죠. 이것과 동시에 또 현재 평양에서 산림집 건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인민생활에 필요한 산림집 건설들과 건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말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한 4, 5년 동안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축하문과 감사문을 써서 보낸 단위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원 시멘트 공장입니다. 상원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직접 그 감사문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면서 지방에서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라라고 했다면 이제 그 문제가 나서는 거죠. 북한의 각
지역 상황이 다 다른 조건, 그다음에 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이 다른 조건, 그리고 이미 김정은 시대 지역 경제 개발구를 막 선포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지역의 자율성 증대가 자칫하면 중앙 경제 계획화 문제하고 어떻게 충돌하거나 혹은 이게 좀 다른 방법, 다른 식의 길을 걸어갈 이런 위험성이나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최은주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철 박사님이 조목조목 아주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우리 정영철 교수님이 대선배님이긴 하지만은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반론을 하십시오. 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현철 교수님 얘기 잘 들었고, 네, 지금 그 질문을 해주신 네 개의 문제가 저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긴 해서 이제 저도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북이 최근에 이러한 변화되는 핵심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시켰던 핵심들 중에 존재하는 건 결국 경쟁의 강화, 그래서 사회주의적 경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사회주의적 경쟁이라 붙이는 가장 핵심은 집단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개인에게 성과가 결국 집단의 발전에 복마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경쟁의 성과가 실제로 이제 그 울타리치기라고 북한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험 공유나 따라 배우기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을 좀 비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북은 지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경험 공유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시회나 박람회를 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문에 모여서 어떻게 그것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내각의 역할 강화와 저는 충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북한이 경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일원화된 과거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큰 틀의 정책적인 이제 지도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다르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금융이나 재정 파트를 강화시키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것들, 그거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각각 분야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거는 이제 북한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북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그런 충돌을 막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 내밀고 있는 게 바로 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키고 이번에도 각종 폐해들을 얘기하면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와 더불어서 경제에도 관련해서 각종 법들을 재정비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여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그것들을 평가해 나가는 것들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저는 오히려 조금 법이 얼마큼 세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대외경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수출가 권고 발표가 난 걸 보면서 북이 일단은 보완적 관계로 얘기했지만 그건 굉장히 정치적 맥락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2019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변한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실제로 대외경제 관계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치에 강조하면서 외부적인 걸 서포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자리매김한 거라서 오히려 이건 약간 더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 교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좀 상황만 개선이 되면은 다시 대외경제를 확대시키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작업은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제 발전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그게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어디에 더 방점을 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최근에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있으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 좀 다 확인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강습회에서 회창군 사례를 막 보여주면서 이제 경험을 공유해라라고 하는 것들은 역량이 서로 다른 지역들 똑같은 걸 요구하기보다는 각자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되 가장 기본적인 SOC 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투자들은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역량에 맡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큰 지역적 격차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좀 더 경쟁적으로 상승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결국 북한이 향후에 지역 경제 관련해서 얼마큼의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가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자율권이 좀 더 강화가 돼서 만약에 대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지방급 경제개발구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 우리 최은주 박사님의 북한 경제 8차 당대회 북한 경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또 토론에 우리 정영철 교수님 수고해 주셨는데 날카로운 토론에 대해서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논점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해석도 다양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북한이 미달을 자인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주관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어떤 그런 시도 그리고 앞으로 새 5개년 계획은 현실적인 그런 어떤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볼 때 국가적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여기서 저는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참 이게 북한이 굉장히 답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은 더 논점이 있지만은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하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한 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가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회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